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 쌤입니다. 자, 고3 국어 탄탄대로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고3 학생들일 텐데요. 지금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고3이 됐긴 했는데 뭔가 이 부족한 느낌. 그래서 제가 영역별로 국어의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 짧은 강의 안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열심히 잘 보시고 실천에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3 국어 탄탄대로 학습법 시작합니다. 먼저 갑자기 탄탄대로라는 말이 있죠. 이제 제가 탄탄대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요. 탄탄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장애물이 없는 뻥 뚫린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 공부할 때 뭔가 장애물, 뭔가 이렇게 힘들게 장애물을 치어가면서 공부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시원하게, 그죠? 시원하게 뻥 뚫린 어떤 그런 국어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런 의지에서 이 탄탄대로라는 네이밍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 쌤입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 자, 기출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요. 어떤 겁니까? 개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약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국어 약점을 갖다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기출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나만의 문제풀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로. 자, 그러면 먼저 수능 국어에는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죠. 그래서 공통 과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과목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독서와 문학의 두 축이 있어요. 다시 한번 독서와 문학의 두 축이 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텐데요. 자, 독서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죠. 기출 분석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선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주목하면서 기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정답을 맞히고 넘어간다. 그런 식으로 하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문에서 선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주목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게 가능해지냐? 바로 예측 독해가 가능해진다. 예측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그냥 막 읽고 막 푸는,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그이급 풀이 아니라 바로 지문을 읽으면서 선지가 어떤 게 나올지를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지문을 읽어야 되는가? 바로 두 가지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장동준의 독서 탄탄대로 수능 개념 강좌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강조했습니다. 바로 내용 전개 방식. 글쓴이가 자, 설명문을 만들잖아요. 그죠? 비문학 지문을 만듭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지문을 짤 때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 전개 방식을 씁니다. 정의, 분류, 분석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자, 그런 내용 전개 방식에 주목해서 밑줄 긋거나 표시를 해둬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지에 잘 활용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정보 간의 관계도 역시 중요합니다. 정보 간의 관계. 그래서 이 정보가 2개 나오든 3개가 나오든지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의 관계라든가 또는 뭐 양적 관계라든가 이런 정보 간의 관계에 주목해야만 이 정보 간의 관계를 다루는 어떤 그런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용 전개 방식과 정보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읽는 연습을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3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건데요. 선지의 적절성을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지를 갖다가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의심해가면서 혹시라도 함정이 설계되어 있는지 우리가 의심해가면서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자, 고등학교 3학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습관을 좀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습관을 고치면은 정답률도 올라간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통 과목 문학입니다. 자, 문학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출 분석 방법은
선지의 근거를 작품의 표면에서 찾자입니다. 마치 문학도 비문학처럼 접근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해석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 따라서 문학 작품의 어떤 한 부분을 갖다가 상징적 의미, 자꾸 이렇게 상상과 공상의 나래를 펼쳐서 여러 가지로 막 해석해 보려는 그런 감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작품을 우리가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의 근거를 작품의 표면에서 찾자. 즉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 간의 대응, 이 대응에 우리가 주목해서 전략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시와 현대소설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자에 주목합니다. 화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화자에 주목해서 화자의 어떤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보이는지 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 간의 정보를 파악하고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장면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시는 화자에 주목하라. 현대소설은 인물에 주목하라.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문학 탄탄대로 강의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전문학은요. 사실 현대문학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고전문학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 고전 원문에 어려운 말들이 많이 쓰여 있거든요. 하지만 자, 여러분이 열심히 정리만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전문학은 현대어 풀이 중심으로 많은 작품을 감상하면 됩니다. 옛날 말, 고어를 갖다가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현대어 풀이를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작품이 딱 나왔을 때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다 정도로 기억을, 대략적인 어떤 그런 장면을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은 막 작은 어떤 그런 단어 하나의 어떤 그런 미시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흐름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에 드러난 정서 그리고 주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해가면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고전문학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강남인강에서 제공하는 어떤 고전문학 강의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의 중요성도 매우 큽니다. 선택 과목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고민할 겁니다. 내가 언매를 들어야 되는가, 화작을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들으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언어와 매체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언어 매체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언어와 매체죠. 물론 화법과 작문도 화법과 작문인데, 자,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가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언어는 국어 문법이야. 이게 지금 수능이 바뀌면서, 자,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원래는 문법이라는 용어를 썼죠. 화법, 작문, 문법 해가지고 이제 화작문, 문법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이제는 문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국어 문법을 안 쓰고 언어라는 표현을 써요. 어차피 근데 똑같아. 그래서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는 기존의 국어 문법인데요. 이해를 기반으로 개념을 암기하고 문제풀이할 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갖다가 단순히 외우는 거를 넘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냥 암기한다. 그냥 하면은 머릿속에서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한 다음에 암기한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 풀 때 정답을 맞히는 어떤 그런 희열감과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언어 파트예요. 그래서 자, 열심히 우리 강남인강의 강의를 들으면서 언어 능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강국어 문법 강의로 이제 언어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매체 같은 경우는 매체 특성을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매체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에 나오는 스타일을 보면 화법과 작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화법과 작문과 다르게, 화법 작문과 다르게 매체 같은 경우는 정말
지문 부분에 매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매체 특성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체 특성을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주신다면 선지의 적절성을 갖다가 찾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와 매체에서는 사실 매체보다는 언어가 어렵죠.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어가 내가 아직 개념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강의를 들어서 언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인데요. 언어와 매체보다 화법과 작문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좀 적어서 개념 부담이 적어서 많은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공부법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화법과 작문도 어렵게 나오면 엄청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어렵게 출제하면. 지문의 길이를 길게 한다든가 선지를 복잡하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얕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도 어느 정도 정해진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화자와 관련된 유형, 청자와 관련된 유형, 단순한 내용 일치 문제 등등 또는 뭐 조건을 충족한 문제 그래서 기출문항을 통해서 반복되는 빈출 유형을 갖다가 알아놓은 다음에 그 출제 유형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화법과 작문은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나오던 유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유형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적응만 하시면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핵심,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핵심되는 내용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고3 돼가지고 많이 이제 이 나의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나름대로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부법 특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강의 끝날 때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이제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공부만큼 이렇게 정직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없어요. 공부는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 습관을 잡아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강남인강의 어떤 그런 강의들도 활용해 주신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 저도 응원할 거고요.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도 두 손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탄탄대로 학습법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3 파이팅!